달에 접어들면은 아마 가정에 어떤 사망수, 부모가 계시면 사망한다든가 가정에 상을 당한 운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떤 주변에 귀인이라고 들어오는데 그 귀인이라고 들어와요. 여자도 들어오고 남자도 들어오고 같이 들어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갈 경우에, 계속 이끌어 갈 경우에 내가 반갑습니다. 기름우선 마경호 제자 법사없습니다. 오랜만에 촬영하게 됐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보시고 전화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2026년도 네. 병원년에 네. GT 운세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병원년 어떤 일들이 보이시는지. 국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나라에 오는? 네. 아니,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 해인지, 병원년의 특징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오행으로 봤을 때는 병호가 네. 불입니다. 둘 다 불. 그 사주로는 이제 불에 화에 가까운 사주예요. 네네. 근데 이제 병호 이 년에 보면은 지금 현재 내년에 환갑이 되신 분들, 네. 내년에 환갑으로 접어드신 분들 중에 말로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았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안희정 선생, 그것도 병호생이에요. 화를 주체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병호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민들이 살기 좋은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아, 네. 좋은 소식인데요. 제가 볼 때는 병호년 운세가, 우리 나라의 운세가 병호년이면 많이 안정권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이 안정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병호년부터는 제가 보는 병호년은 굉장히 활기차고 또 뭐 우리 서민들은 훨씬 편안해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GT 전체 나이별로 알아보기 전에요. 네. 전체 GT들의 총 운세. 이렇게 띠별로 촬영하다 보면은 상세한 사주를 알려드릴 수 없다 보니까 그렇죠. 나이 운세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31세라든가 43세라든가 뭐 지금 김건희 선생님 55세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67세 지는 해가 있는 이 띠로 나눠지는데요. 쥐띠 운세 같은 경우는 43, 55 이분들한테는 기회가 좋습니다. 기회가 굉장히 좋겠죠. 같은 쥐띠라 하더라도. 그런데 반대로 67, 31세는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병자생이 되겠죠. 그래서 남자는 1년의 운세가 살아있고 여자는 작년부터 내리막 운세를 타고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31세 관련된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직장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사귀던 사람도 없어지게 되고, 만약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고 있다면 가정에 파탄도 들어오는 운세가 31세 운세예요. 그러니까 왕성한 운세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만약에 31세 운세를 얘기하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라면 많이 자중하시고 직장에서도 어디서 많이 자중하시고 사람과 어울림을 많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직장의 이동 운이나 아니면 시험에 합격하는 문서 운 이런 것들은 좀 어때요? 보편적인 쥐띠를 말씀하시는 거죠? 31세. 31세 같은 경우 없습니다. 아, 그 단호하신데요. 없는 걸 없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금 시험을 지금 여자분 운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자들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31세 남자라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 1년에 운세가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동수라든가 집을 산다거나 그런 어디 좋은 직장을 잡아서 밥을 먹을 자리로 간다거나 그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3년 동안은 남자분들이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부모님이 사망했다거나 아니면 뭐 일가 친척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그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그 고비가 이제 넘어가고 이제 올해 병원년에 접어들면은 좀 나아지는데, 하필이면은 쥐하고 말이 만나면 충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충이 상충살이 되는 게 있어요. 사주 보면 상충살이네. 그건 서로 때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늘의 기운이 병호니까요. 네네. 병이기 때문에 병호니까 여기 이제 이 사람 병자예요. 병자생이야. 지금 서른 한다라면 같은 불이란 말이에요. 불끼리 만나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늘에서
번개를 치면은 밑에서 그 번개를 안 맞아야 되잖아요. 31세는 번개랑 마주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행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는 화가 많이 나고 친구들하고 잦은 분쟁이 있고 싸우게 되고, 응? 그런 게 많이 들어오는 운세이기 때문에 30세 여자 같은 경우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대신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충이 있기 때문에 그 1년의 운세가 아주 왕성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냥 운이 1년에 운이 왔다 하여도 크게 왕성해서 대성하리라 이건 아니고, 아마 한 조금 삭감된다고 그렇게 표현하면 아주 이해가 쉽을 것 같아요. 네, 이해가 너무 쏙쏙 되는데요. 자, 다음은 43세 갑자생들입니다. 운세가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갑자생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생 그 여성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구독자들이 여자분들이 많더라고. 네, 선생님 보러 여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43세 이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의 중반이잖아요. 중반에 접어들어서 경제권도 갖고 있고 또 사랑도 나눠보고 자손도 키워보고 하다 보니까 인생을 좀 어느 정도 아는 나이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저는 비록 병원연에 충살이 들어온다 하여도, 병원연이라 하여도 이 여성분들에서는 드디어 나한테 기회를 준 운세가 된 거예요. 한번 기회가 들어오는 운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43세 여성분들께서는 올해 집을 장만할 것이고, 배필 없으면 배필도 만나게 될 것이고, 아니면 승진도 될 것이고, 그런 자리에 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운세에 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올해 운세가 가장 좋은 띠가 뭘까요? 그러면 저는 갑자생을 잡고 싶어요. 갑자생 여자분들, 그분들이 운세가 좋을 거예요. 남자분은 나쁘지도 않습니다. 갑자생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좋아지죠. 그래서 암만 해운년이 병원년에 뭐 상충이 들었다 하더라도 네.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만나면 괜찮습니다. 더군다나 앞에가 60갑자 중에 네. 갑자가 들어있잖아요. 네. 갑자생, 우두머리격이라는 거기에요. 60갑자 첫 글자에 들어있는 게 갑자예요. 그렇죠. 근데 갑자잖아요. 갑자. 60갑자 첫 글자 갑자생이기 때문에 이분들 갑자생들 같은 경우는 43세에 드디어 나의 갑자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직장에서 승진도 가능하고, 또 2년 배필 있으면 2년 전도 맺을 수 있고, 어떤 송사가 걸려 있어도 해결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운세 방이나 43세의 갑자생의 운세는 가장 왕성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왕성합니다. 다음은 55세 임자생. 네. 임자생을 보면은, 임자라고 하면은, 오행으로는 물이에요. 물. 물과 불이 만나는 격인가요? 그래서 물이 강한 게, 물을 갖고 가잖아요. 네. 근데 그 물이 증발해 버린다면, 방탕한 생활이라든가, 이게 분탕들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오히려 눌러주니까. 네네. 그 차가운 물이라든가 물기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네네. 아마 재물이 흘러나간다거나 그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가장 방탕한 자가 한 사람 있잖아요. 김건희 씨. 그렇죠. 그 지금 서서히 드러나잖아요. 네네. 근데 비단 뭐 이 방송을 보신 인사인들이 화날 수도 있지만, 보편적인 데이터를 볼 때 업소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 업소 출신들, 네. 업소에서 접대부라든가 뭐 그 기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임자생이 가장 많아요. 지금 나이가 이제 어리니까, 나이가 먹었으니 지금 없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그쪽에 있던 화류계 쪽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얘기가 나와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 김건희 씨 말로가 좀 어떤가요? 철저하게 보복당하지 않을까요? 들어가면 나올 수는 있나요? 철저하게 뭐 최순실이나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철저하게 아마 보복을 하겠죠. 보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기의 대가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의 대가가 아마 그렇게 주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 방송을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방송 이름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의 학교 다닐 때의 눈을 보면
관상이라고 하죠. 그거 보고. 네네. 그 방송에 이렇게 다 다니는 그 눈을 보잖아요. 지금 화장하기, 고치기 전에 눈. 네네. 고치기 전에 눈을 보면 눈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눈에 살기가 있다고 하죠. 눈에 살기가. 지금 고쳐놔서 그 모습이 없는데, 과거의 모습 보면 눈이 가장 독특하게 보일 거예요. 아마. 광대뼈 이런 거 둘째 치고. 그러면 수술을 하고 나서 관상이 바뀌면은 인생도 바뀌나요? 그 양반처럼 많이 바꾸면 인생이 바뀌나요?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오네요. 네? 바뀐 게 없죠. 바뀐 척 했던 거지. 바뀐 척 했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뭐 결론은 잠깐 그랬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어떤 말꼬리에 붙어가지고 뛰어간다고 뭐 똥파리가 천리를 가는데 안 날아가고 말꽁지에 붙어서 말 피를 빨아먹고 간다고 하잖아요. 먹고 간다고. 그와 똑같은 격이잖아요. 자기 힘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힘이 무너지면은 그때는 뭐 이건 질문이 좀 길어지는데 이재명 정부가 끝나고 나서 김건희 씨를 도와준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귀인의 덕.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런 희망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죠. 반대를 한번 보자고요. 나 그 사람을 뭐 비판하거나 그 사람을 뭐 하등의 이유가 없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보면은 그 사람을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조국, 또 현재 대통령. 앞으로는 그 양반들이 정치판을 흔들 것인데 상식적으로 그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암만 재판부가 있다 하여도.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희 임자생들 네. 짧게 운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임자생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운세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냥 나쁘진 않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 올해가 이제 2026년에는 하늘의 기운이 거기에 음기를 좀 소멸해 주니 훨씬 발랄할 것이고, 아픈 기운도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기운도 많이 사라질 것이고, 그래서 운세가 왕성한 거는 갑자생이지만 임자생이 아주 왕성합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을 거예요. 이미 운세가 와 있기 때문에, 운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는 거예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운이 올해가 아마 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2026년이 한 해가 굉장히 행복하죠. 한 해가 8월 정도 되면 8월 정도 음력으로 8월에 접어들면 추석달이 되는 거죠. 네. 추석달에 접어들면은 아마 가정에 어떤 사망수, 부모가 계시면 사망한다든가 가정에 상을 당한 운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떤 주변에 귀인이라고 들어오는데 그 귀인이라고 들어와요. 여자도 들어오고 남자도 들어오고 같이 들어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갈 경우에, 계속 이끌어 갈 경우에 내 가슴에 빚을 꼽는 게 2027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조심하라. 8월 이후부터는 투자를 하지 마라. 그리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 상문이 좀 들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네. 막고 가는 방법은 있어요? 상문이 들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상을 당할 것이다. 일가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 무속에서는 상문이 든다, 상문이 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상문이 드는 표현이 아니라 상을 만약에 그런 집안에 그런 일이 있지 않게끔 네. 좀 무속적으로 좀 미리 막고 갈 수 있는. 인명은 제천이라 나이가 차서 가고 명이 다져서 가는 사람은 무슨 제재를 막아.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막고자 선생님을 찾아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젊다거나 뭐 그렇다면은 그건 가능하죠. 근데 요양원에 있는 분은 어떻게 바꾸나요? 안 되는 거지.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노부모라든가 네네네. 가정에 할머니가 네네. 계시다면 그런 분들이 사망을 하실 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마 8월 이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자생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동거래라든가 사업 확장이라든가 이게 전반기는 가능하나 후반기는 없다. 좋은 친구, 여자친구나 두었다 하여도, 생긴다 하여도 그거는 분명히 8월 되기 전에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끌고 가면은 그게 그 다음에 내게 곧 비수가 돼서 상당히 시끄러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남자 같은 그걸 조심해야 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나쁜 건 없습니다. 그런 대로.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67세 경자생 분들입니다. 네. 경자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나이가 이제 67이잖아요. 그럼 우리 무속에서는 뭐 성주가 들었나 뭐 그런 얘기를 하고 해요. 근데 이 경자생들 같은 경우는 재작년부터 계속 재물이 손재되고 있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재물이 손재가 되고, 그 다음에, 몸이 아프고,
그래서 올해까지 아마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말로 스스로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슬기롭게 지혜스럽게 극복을 하겠지만 올해가 너무 힘이 드네. 작년에 왜 내가 이렇게 운이 없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 말을 많이 뱉게 되는 그런 시절이 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운세도 박한 상태에서 하늘에 또 병운이 있다 보니까 연충사를 제대로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동남쪽, 이 가장 피해야 될 방향이 동남쪽, 정서쪽이에요. 지금 경자생들은 동남방하고 동남쪽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동남방에 있는 묘를 건든다거나 동남방에 있는 뭐 상가집을 다녀온다거나 거기에 뭐 어떤 뭐 개업을 한다거나 이거는 전혀 없는 방입니다. 그래서 가장 나쁜 방이가 동남방이 되는 거예요. 결코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1년만 조금만 고생하시면 나아지겠죠. 근데 아마 달로 치자면 달로 2, 5, 6월이 가장 나쁠 거예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2027년에 황천문이 열리는 운세예요. 69이 되겠죠. 네. 69이 황천문이 열린다는 거는 사망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니, 좀 충격적인데요. 아니죠. 충격적인 게 아니라 67세의 운세를 볼 때는 네. 69세, 우리 아홉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홉수라고 그 구자를 대비세는 게 아니라 1차 황천문이 열리는 운세예요. 황천문이라는 조심해야 거는.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때가 고비를 넘겨야지 70을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거 신년 운세인데 2년 후에. 아니죠. 그냥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방일 얘기해 주잖아요. 네네네. 동남쪽으로 이사를 가면 안 되고. 그 동남방 쪽으로 이사를 가지 말고, 동남에 가서 상가집 가서 병 얻지 말고, 동남과 사업해가지고 망하지 말고, 그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네네. 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시면은, 그건 넘어가겠죠. 알겠습니다. 이분들은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거 뜻하지 않는 병세라든가 사고라든가 그게 오는 운세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다, 너무 아프다. 주변에 말을 들어보면은, 물론 생년에 좀 다르겠지만, 보편적인 데이터로 봤었을 때는 아마 경자생들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들어요. 그 말 하게 될 거예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2년 뒤가 황천 운세가 열린다는 거예요. 황천문이 열린다는 얘기는 많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